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정규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창봉입니다. 선생님은 한국의 문화 중 외국인에게 소개하고 싶은 우리 문화가 어떤 게 있나요? 네, 음식 문화요. 불고기, 떡볶이, 김치 아주 많네요. 네, 저도 불고기 정말 좋아하는데요. 갑자기 배가 고파지네요. 자, 나라마다 이렇게 각각 다른 문화가 있는데요. 오늘은 그 문화 차이를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공부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사과 한국에 온 지 얼마나 됐어요를 배워보겠습니다. 먼저 함께 공부할 학생들과 인사 나누고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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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러분도 한국 문화 중에 좋아하는 것이 있죠? 사과의 제목은 한국에 온 지 얼마나 됐어요인데요. 선생님, 오늘은 어떤 내용을 공부하나요? 네. 사과의 주제는 문화 차이에 대해 말하는 것입니다. 문법은 은지, 만, 르 불규칙을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이 과를 공부한 후에 여러분은 나라마다 다른 문화 차이에 대해 말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대화문을 듣기 전에 새로운 어휘를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배울 어휘입니다. 벌써, 익숙하다, 실수. 그럼 단어의 뜻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벌써입니다. 벌써. 버스가 벌써 도착했어요. 벌써는 생각보다 이른 시간을 말합니다. 버스가 10시에 도착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9시 50분에 도착했어요. 생각보다 일찍 도착했어요. 버스가 벌써 도착했어요. 다음은 익숙하다입니다. 익숙하다. 처음엔 운전을 잘 못했는데 지금은 운전에 익숙해요. 익숙하다는 어떤 일을 여러 번 해서 편하게 잘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처음 운전을 시작했을 때에는 운전을 잘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운전을 많이 해서 잘해요. 처음엔 운전을 잘 못했는데 지금은 운전에 익숙해요. 끝으로 실수를 보겠습니다. 실수. 길을 잘 몰라서 버스를 잘못 타는 실수를 했어요. 실수는 잘 몰라서 혹은 조심하지 않아서 잘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길을 잘 몰라서 버스를 잘못 탔어요. 실수를 했어요. 길을 잘 몰라서 버스를 잘못 타는 실수를 했어요. 네, 지금까지 벌써, 익숙하다, 실수를 공부했는데요. 다시 한번 어휘를 따라 읽어볼까요? 벌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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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숙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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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수. 실수, 실수. 여러분도 오늘 배운 단어 여러 번 읽고 써보세요. 오늘 대화에서는 지우와 왕심이 커피숍에서 즐겁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잘 들어보세요.
왕 씨는 한국에 온 지 얼마나 됐어요? 6개월 정도 됐어요. 벌써요? 이제 한국 생활에 익숙해졌지요? 네. 하지만 처음에는 실수도 자주 했어요. 언제요? 무슨 실수를 했어요? 처음 하숙집에 온 날 저만 신발을 신고 방에 들어갔어요. 한국에서는 신발을 벗고 방에 들어가야 돼요. 이제는 저도 알아요. 여러분, 잘 들으셨나요? 그럼 질문을 같이 볼까요? 왕 씨는 무슨 실수를 했습니까? 한국에서는 신발을 신고 방에 들어갑니까? 이 두 가지 질문을 잘 생각하고 대화를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왕 씨는 한국에 온 지 얼마나 됐어요? 6개월 정도 됐어요. 벌써요? 이제 한국 생활에 익숙해졌지요? 네. 하지만 처음에는 실수도 자주 했어요. 언제요? 무슨 실수를 했어요? 처음 하숙집에 온 날 저만 신발을 신고 방에 들어갔어요. 한국에서는 신발을 벗고 방에 들어가야 돼요. 이제는 저도 알아요. 그럼 질문에 대답해 봅시다. 이웬, 왕 씨는 무슨 실수를 했어요? 신발을 신고 방에 들어갔어요. 그렇죠. 왕 씨는 신발을 신고 방에 들어갔어요. 그럼 엘레나, 한국에서는 신발을 신고 방에 들어갑니까? 아니요, 신발을 벗고 들어가요. 한국에서는 신발을 신고 방에 들어가면 안 돼요. 네, 맞아요. 엘레나는 한국 문화를 잘 알고 있네요. 모두 잘하셨습니다. 자, 이제 대화문을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지우와 왕신이 커피숍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우가 왕신에게 한국에 온 지 얼마나 됐어요? 라고 물었어요. 왕 씨는 6개월 전쯤 한국에 왔어요. 6개월 정도 됐어요. 지우가 벌써 6개월이나 됐냐면서 놀랐어요. 벌써요?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한국 생활에 적응했을 것 같아요. 이제 한국 생활에 익숙해졌죠? 왕신이 지금은 익숙해졌지만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아서 실수를 많이 했나 봐요. 네, 하지만 처음에는 실수도 자주 했어요. 무슨 실수를 했는지 궁금해서 지우는 왕신에게 언제요? 무슨 실수를 했어요? 라고 말했어요. 왕신이 실수한 상황을 이야기해줘요. 하숙집에 처음 왔을 때 왕신 혼자만 신발을 신고 집 안에 들어갔어요. 처음 하숙집에 온 날 저만 신발을 신고 방에 들어갔어요. 지우는 웃으면서 왕신에게 한국에서는 신발을 벗고 방에 들어가야 돼요. 라고 말했어요. 왕신도 지금은 잘 알아요. 이제는 저도 알아요 하고 대답해요. 이제 왕신도 한국 생활에 익숙해졌군요. 여러분도 대화 내용을 여러 번 들어보고 소리내어 연습해 보세요. 첫 번째 문형 은지입니다. 은지. 왕 씨는 한국에 온 지 얼마나 됐어요? 왕신이 한국에 왔어요. 그 후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물어볼 때 왕신은 한국에 온 지 얼마나 됐어요? 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은지는 어떤 행동을 한 후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를 나타낼 때 사용해요. 점심을 먹은 지
2시간쯤 지났어요. 점심을 먹었어요. 그 후 시간이 2시간쯤 지났어요. 점심을 먹은 지 2시간쯤 지났어요. 그럼 은지는 어떻게 만들까요? 은지는 동사와 같이 사용하는데 받침이 있으면 은지를, 받침이 없으면 니은 지를 사용합니다. 찾다, 찾은지, 가다, 간지가 됩니다. 다음은 두 번째 문형 만입니다. 만. 저만 신발을 신고 방에 들어갔어요. 저만 신발을 신고 방에 들어갔어요 해서 만은 어떤 것을 한정할 때 사용합니다. 하숙집에 처음 온 날 다른 사람들은 모두 신발을 벗고 방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왕신 혼자 신발을 신고 방에 들어갔어요. 왕신만 신발을 신고 들어갔어요. 이렇게 다른 것을 제외하고 특정한 것을 한정적으로 이야기할 때 만을 사용해요. 우리 반에서 나만 한국 사람이에요. 우리 반 친구들은 다 미국 사람이에요. 나 혼자 한국 사람이에요. 우리 반에서 나만 한국 사람이에요. 그럼 만은 어떻게 만들까요? 만은 명사와 같이 사용하는데 받침에 상관없이 만을 사용해요. 동생, 동생만, 친구, 친구만이 됩니다. 그럼 이번에는 문형을 같이 연습해 볼까요? 먼저 첫 번째 은지 문형입니다. 유엔, 고향에 다녀왔어요? 네, 고향에 다녀온 지 벌써 한 달이 지났어요. 그렇군요. 찰리, 지금 배가 고파요? 언제 밥을 먹었어요? 밥을 먹은 지 30분도 안 지났는데 또 배가 고파요. 그래요. 끝나고 식사하세요. 엘레나, 그럼 엘레나는 고향을 떠나 지금 혼자 살고 있죠? 네, 혼자 산 지 5년이 되었어요. 와, 이제는 한국 생활이 익숙하겠어요. 네, 모두 잘하셨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은지를 사용해서 이야기해 보세요. 엘레나는 언제 한국에 왔어요? 저는 한국에 온 지 3달 됐어요. 그렇군요. 그런데 한국어 잘해요. 이회는 언제부터 한국어를 배웠어요? 저는 한국어를 배운 지 1년이 지났어요. 그래서 잘하는군요. 찰리는 여자친구 있어요? 네, 여자친구를 사귄 지 한 달쯤 됐어요. 네, 그래서 요즘 신났군요. 모두 잘하셨습니다. 두 번째 문형, 만입니다. 엘레나, 야채를 좋아해요? 아니요, 싫어해요. 저는 야채들은 다 싫어하고 호박만 좋아해요. 여러 가지 야채를 다 잘 먹어야 해요. 찰리, 오늘 학생 식당에 갔어요? 아니요, 다른 친구들은 다 갔어요. 저만 학생 식당에 안 갔어요. 밥을 못 먹었어요. 배가 많이 고프겠어요. 선생님과 끝나고 같이 식사해요. 이웬 여동생은 바지를 자주 입어요? 아니요, 제 여동생은 바지는 안 입고 치마만 입어요. 그렇군요. 모두 잘하셨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만을 사용해서 이야기해 보세요. 여러분, 자기 자신만의 특징을 말해 보세요. 엘레나의 특징은 뭐예요? 저만 러시아 사람이에요. 네, 그렇군요. 찰리만의 특징은 뭐예요? 저만 키가 커요. 정말 그렇군요. 이웬만의 특징은 무엇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안경을 안 썼는데 저만 안경을 썼어요. 맞아요. 모두 잘했어요. 여러분들도 친구끼리 오늘 배운 문형으로 말하기 연습해 보세요.
이번에는 발음과 억양에 주의해서 다시 한번 잘 듣고 따라 읽어보세요. 왕 씨는 한국에 온 지 얼마나 됐어요? 6개월 정도 됐어요. 벌써요? 이제 한국 생활에 익숙해졌지요? 네. 하지만 처음에는 실수도 자주 했어요. 언제요? 무슨 실수를 했어요? 처음 하숙집에 온 날 저만 신발을 신고 방에 들어갔어요. 한국에서는 신발을 벗고 방에 들어가야 돼요. 이제는 저도 알아요. 왕 씨는 한국에 온 지 얼마나 됐어요? 왕 씨는 한국에 온 지 얼마나 됐어요? 6개월 정도 됐어요. 6개월 정도 됐어요. 벌써요? 이제 한국 생활에 익숙해졌죠? 벌써요? 이제 한국 생활에 익숙해졌죠? 네. 하지만 처음에는 실수도 자주 했어요. 네, 하지만 처음에는 실수도 자주 했어요. 언제요? 무슨 실수를 했어요? 언제요? 무슨 실수를 했어요? 처음 하숙집에 온 날 저만 신발을 신고 방에 들어갔어요. 처음 학습집에 온 날 저만 신발을 신고 방에 들어갔어요. 한국에서는 신발을 벗고 방에 들어가야 돼요. 하하, 한국에서는 신발을 벗고 방에 들어가야 돼요. 이제는 저도 알아요. 이제는 저도 알아요. 대화에서 왕신이 한국과 중국의 문화가 달라서 실수를 했죠. 오늘은 이렇게 한국 문화의 특징 중 하나인 존댓말과 관련된 어휘를 조금 더 배워볼게요. 먼저 따라 읽어보세요. 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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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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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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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신. 생신, 생신. 그럼 어휘를 살펴볼까요? 먼저 댁입니다. 댁. 저는 어제 할머니 댁에 갔어요. 댁은 집의 존댓말입니다. 저는 어제 할머니 댁에 갔어요. 다음은 진지입니다. 진지. 아버지께서 진지를 드시면 제가 먹어요. 진지는 밥의 존댓말입니다. 아버지께서 진지를 드시면 제가 먹어요. 다음은 말씀입니다. 말씀. 선생님 말씀을 잘 들어야 해요. 말씀은 말의 존댓말입니다. 선생님 말씀을 잘 들어야 해요. 끝으로 생신을 보겠습니다. 생신. 어머니 생신에 꽃을 드렸어요. 생신은 생일의 존댓말입니다. 어머니 생신에 꽃을 드렸어요. 그럼 이제 읽기를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오늘은 어떤 내용인가요? 네, 오늘은 한국의 예절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한국에서 꼭 지켜야 하는 것들을 쓴 글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은 한국의 예절을 알아보겠습니다. 1. 어른을 만나면 고개를 숙이고 인사해야 해요.
2. 어른의 눈을 똑바로 보고 인사하면 안 돼요. 3. 어른이 먼저 수저를 들면 그 후에 식사를 시작해야 해요. 4. 식사하면서 음식 씹는 소리를 내면 안 돼요. 5. 지하철, 버스에 노약자석에 앉으면 안 돼요. 예절은 나라마다 달라요. 그래서 한국의 예절을 모르면 한국인에게 실수할 수 있어요. 오늘 배운 한국의 예절을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 이 글은 어떤 내용이에요? 한국의 예절에 대한 이야기예요. 네, 그렇죠. 잘했어요.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새로운 어휘를 살펴보겠습니다. 읽기 어휘입니다. 똑바로, 들다, 기억하다. 먼저 똑바로입니다. 똑바로. 수업 시간에는 칠판을 똑바로 보세요. 똑바로는 다른 방향으로 가지 않고 한 방향 그대로를 말합니다. 수업 시간에 선생님께서 말씀하세요. 여기저기 다른 곳을 보지 말고 칠판만 보세요. 수업 시간에는 칠판을 똑바로 보세요. 다음은 들다입니다. 들다. 짐이 무거우니까 같이 들어주세요. 들다는 어떤 것을 아래에서 위로 올리는 것을 말합니다. 짐이 너무 무거워요. 혼자 위로 올릴 수 없어요. 짐이 무거우니까 같이 들어주세요. 끝으로 기억하다를 보겠습니다. 기억하다. 저는 선생님의 전화번호를 기억하고 있어요. 기억하다는 어떤 지식이나 경험을 잊지 않고 다시 생각해내는 것을 말합니다. 저는 선생님의 전화번호를 잊지 않았어요. 지금도 알아요. 저는 선생님의 전화번호를 기억하고 있어요. 자, 이번에는 읽기 글에 나온 문형을 같이 보겠습니다. 르 불규칙. 예절은 나라마다 달라요. 르 불규칙은 다르다, 부르다처럼 어간의 끄듬절 르가 어미, 아, 어 앞에서 리을, 리을로 바뀌는 현상입니다. 예절은 나라마다 달라요에서 달라요는 기본형 다르다의 르가 달라요로 바뀌었습니다. 제니 씨는 우리 반에서 가장 노래를 잘 불러요. 제니 씨는 우리 반에서 가장 노래를 잘 불러요에서 불러요는 기본형 부르다의 르가 불러요로 바뀌었습니다. 그럼 르 불규칙은 어떻게 만들어요? 르 불규칙은 자르다, 잘라, 부르다, 불러처럼 어간의 끄듬절 르가 어미, 아, 어 앞에서 리을, 리을로 바뀌는 현상입니다. 모르다의 아요가 오면 모르아요가 됩니다. 그 다음에 르가 리을, 리을로 바뀌어서 몰라요가 됩니다. 다르다는 달라요. 부르다의 어요가 오면 부르어요가 됩니다. 그 다음에 르가 리을, 리을로 바뀌어서 불러요가 됩니다. 흐르다는 흘러요. 그럼 문제를 보며 연습해 볼까요? 엘레나의 동생은 한국어를 알아요? 아니요, 제 동생은 한국어를 몰라요.
잘했어요. 모르다, 몰라요입니다. 이웬, 머리 스타일이 바뀌었어요. 네, 어제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잘랐어요. 네, 정말 예뻐요. 머리를 자르다, 잘라요가 됩니다. 찰리는 아침에 밥 먹었어요? 네, 밥은 너무 많이 먹어서 배가 불러요. 네, 다음부터는 적당히 드세요. 배가 부르다, 불러요가 되죠? 모두 잘하셨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르 불규칙을 사용해서 이야기해 보세요. 여러분의 고향과 한국은 어떤 점이 달라요? 음식이 달라요. 한국은 매운 음식이 많지만 우리 교황은 매운 음식이 없어요. 아, 그래요? 이웬, 중국과 한국은 어떤 점이 달라요? 언어가 달라요. 한국어는 동사가 마지막에 나오는데 중국어는 동사가 앞에 나와요. 그 점이 달라요. 그렇군요. 영국은요? 한국과 영국은 예절이 달라요. 한국은 어른께 인사할 때 고개를 숙이지만 영국은 고개를 숙이지 않아요. 네, 나라마다 모두 차이가 있네요. 모두 잘하셨습니다. 여러분도 문형 연습을 반복해서 해보세요. 그리고 글도 한 번 더 읽어보세요. 그럼 질문에 대답해 볼까요? 엘레나, 어른을 만나면 어떻게 인사해야 돼요? 고개를 숙이고 인사해야 해요. 네, 그렇죠. 그럼 이웬은 노약자석에 앉을 수 있어요? 아니요, 노약자석에 앉으면 안 돼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앉는 곳이에요. 네, 잘하셨습니다. 그럼 정답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절은 나라마다 다릅니다. 오늘은 한국의 예절을 알아봅니다. 한국에서는 어른을 만나면 고개를 숙이고 인사해야 하고 어른의 눈을 똑바로 보고 인사하면 안 됩니다. 밥을 먹을 때도 어른이 먼저 수저를 들면 그 다음에 식사를 시작합니다. 식사하면서 음식 씹는 소리를 내면 안 됩니다. 그리고 지하철, 버스에 노약자석에 앉으면 안 됩니다. 이러한 한국의 예절을 모르면 한국인에게 실수할 수 있으니까 잘 기억해야 합니다. 글의 내용 아시겠죠? 자, 여러분, 오늘은 한국의 예절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한국의 예절을 잘 알고 있는지 궁금해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한국의 예절이 있으면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어른께 물건을 받을 때 두 손으로 받아야 해요. 그렇죠. 한 손으로 받으면 안 돼요. 이외는요? 밥을 먹을 때 중국에서는 그릇을 들고 먹어도 괜찮은데 한국에서는 그릇을 들고 먹으면 안 돼요. 맞아요. 잘 알고 있네요. 끝으로 찰리는 어떤 예절을 알고 있나요? 선생님께 밥말하면 안 돼요. 존댓말 써야 해요. 네, 여러분 모두 한국의 예절을 잘 지키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볼까요? 오늘은 문화 차이를 주제로 문화 차이 말하기에 대해 공부했습니다. 문법은 어떤 행동을 하고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를 나타낼 때 사용하는 은지를, 그리고 어떤 것을 한정할 때 만, 끝으로 르 불규칙에 대해 공부했습니다. 네, 여러분도 오늘 공부한 거 다시 한번 복습하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